고체 에너지 D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원자 한 개가 있으면 얘네들 에너지가 딱 특정이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원자가 두 개, 세 개 늘어나면서 원자끼리 굉장히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이 에너지를, 동일한 에너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조금씩 갈라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에너지들이 갈라진다. 세 개가 되면 세 줄로 갈라진다. 이게 촘촘하게 돼서 이렇게 에너지가 띠 형태로 생기는 걸 에너지 띠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요 에너지 띠랑 에너지 띠 사이에 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띠 간격 혹은 요거를 띠 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고체 에너지 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자가 많아서 에너지 띠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 안에서 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자는 요 에너지, 어떤 전자는 요 에너지, 요 에너지, 요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를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띠 간격, 띠와 띠 사이에 에너지를 가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때는 그냥 여기 요 사이에 에너지를 못 가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기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자는 요 에너지를 못 가지는 거예요. 자, 여기 띠 간격, 여기는 전자가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고체 에너지 띠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거 그림 띄워놓을 때는 그냥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프린트에다가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띠가 제일 낮은 에너지 띠, 그리고 그 위에 에너지 띠, 그 위에 에너지 띠, 이렇게 여러 가지 존재할 텐데요. 전자는 어디서부터 채워지냐면 맨 아래에서부터 채워져요. 자, 맨 아래 채웠어요. 그러고도 전자가 좀 남아있다 라고 하면 그 위에 거를 채우겠죠? 그리고 또 남아있다? 그 위에 거를 채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잠깐 일시정지 하면서 선생님이 전체 영상 길이는 좀 짧게 할 테니까 천천히 정리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쭉 채워지는데요. 쭉 채운 것 중에 전자가 많으면 계속 위에를 계속 채우겠지만 원자 내의 전자는 뭐 개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점점 채워져서 그 한계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맨 바깥쪽에 여기 채워져 있는 전자들, 우리 화학 시간에도 배웠고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에 있는 전자 중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얘네들을 뭐라고 불렀었어요? 원자가 전자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여기 띠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가 띠라고 우리는 부르기로 했습니다. 요거를 원자가 띠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 원자가 띠의 대부분 전자들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럼 전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꽉 차 있어. 내가 에너지를 하나를 점유하고 있어. 근데 모든 자리가 다 차 있어.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퍼즐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져 있고 뭐 그림 하나 그려져 있고 여기 한 칸이 비어 있죠. 비어 있으면 요거를 요 조각을 여기로 옮기고 뭐 옮기고 하면서 이렇게 맞추는 퍼즐 있죠. 그 퍼즐과 같이 채워져 있는데 모든 퍼즐이 조각이 다 채워져 있으면 얘네들은 못 움직여요. 한 칸이라도 비어 있으면 얘네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당연히 뭐 두 칸 비워져 있으면 더 잘 이동하겠죠. 자, 그런데 원자가 띠는 얘가 꽉 차 있어서 전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자가 띠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위에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를 띠틈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여기도 띠틈이고 여기도 띠틈인데요. 사실 여기 사이의 띠틈들은 큰 의미는 없고요. 이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 사이의 띠틈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설명은 이 뒤에 하기로 하고 띠틈이 중요한데 그래서 보통 띠틈이라고 부르면 여기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있는 띠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전도띠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를
전도띠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왜 전도띠냐? 전자들이 다른 데서 놀러 온 전자들이 전도띠부터 채워지겠죠. 원자가띠 여기는 다 채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채워질 거예요. 근데 여기 채워진 전자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아까 퍼즐 있는데 다 비어 있는데 한 칸에 전자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렇게 되면 전도띠에 들어온 애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띠에 들어온 전자들은 전도성이 좋아진다. 전기를 잘 통하게 한다. 해서 전도띠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띠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림 그려볼게요. 자, 원자가띠가 있고요. 전도띠가 있어요. 여기는 띠 틈이라 그랬죠? 예를 들어 여기를 에너지를 20이라고 해볼게요. 요 띠와 띠 사이의 에너지를 20이라고 예를 들어서 줘볼게요. 그러면 이 원자한테, 이 물질한테 20만큼의 에너지를 전자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띠 틈이 20이에요. 근데 20만큼의 에너지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겠죠. 조금 더 줘볼게요. 20을 계속 주고 있으면 여기 있던 전자도 이렇게 뿅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전도띠로. 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얘네도 이렇게 해서 뿅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20만큼의 에너지를 가하면 얘네들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들이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얘네들은 전도띠에 비어 있었는데 전자가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겠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흘러요. 자, 그리고 원자가띠를 한번 볼게요. 원자가띠는 원래 꽉 차 있었어요. 여러분들 페트병에다가 물 반만 채우고서 흔들면 잘 흔들리는데 꽉 채워져 있으면 물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 상태였는데 조금 비워줬어요. 물을 조금 따라내줬어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겠죠. 이 공간이 생겨나서 다른 데에서 온 전자들이 여기를 채웠다가 그 다음에 여기로 이동했다가 요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띠에 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기가 잘 흐른다. 원자가띠에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전기가 잘 흐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래 마이너스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갔죠. 그러면 얘는 전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띄어요? 플러스를 띄죠. 그래서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전자겠죠? 자, 그러면 에너지 띠 이론에서 띠 틈을 넘을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물질에 가하면 전자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전기 전도성이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 전도성이 왜 좋아지느냐? 전도띠에는 전자가 들어가서 원자가띠에는 양공이 생겨서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체나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잘 흐르잖아요.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전류가 잘 흘러요. 근데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흘러요. 그 이유를 방금 설명해 줬던 요 에너지띠 가지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뒷장에 이제 도체, 부도체 있는데요. 일단 설명해 볼게요. 자, 설명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도체, 전류가 잘 흐르는 거, 전도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를 전도띠, 여기를 원자가띠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전도띠랑 원자가띠 사이의 간격이 어때요? 없죠. 그러면 이때는 띠 틈이 얼마라고 보는 거예요? 띠 틈이 0. 그래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원자가띠가 반만 채워져 있다. 일부만 채워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전자가 쫙 들어가 있는데 바로 위에 딱 붙어서
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작은 에너지를 줘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페트병에 물이 반만 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흔들어주면 바로 물이 출렁 움직일 수 있죠. 요겁니다.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에는 띠틈이 0이다. 혹은 원자가띠가 반만 차 있다. 둘 다 해석이 맞아요. 뭐 띠틈이 0이 원자가띠랑 전도띠랑 딱 붙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고 그냥 원자가띠가 반만 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도띠랑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절연체는 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 띠틈이 어떤 거냐면 큰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에너지로는 절대 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들이 전도띠로 이동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띠틈이 여기 틈이 넓은 거예요. 띠틈이 넓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려면 이 띠틈, 띠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띠틈이 넓다. 불가능이라고 표현한 것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절연체 중에서도 좋은 절연체가 있고 좋지 않은 절연체가 있거든요. 좋지 않은 절연체는 뭐냐면 이 띠 간격이 조금 좁은 애들이에요. 걔네를 갖고 절연체를 우리가 쓰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어떨 때? 아주 고압일 때. 여러분들 전기, 전선 같은 경우 볼 때 고압이면 에너지가 크면 이 띠 간격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겠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평소에는 절연체인데 아주 고압이 생겨서 거기 중간에 전기가 흘러버리는 상황. 언제 있냐면 번개칠 때. 자, 구름하고 지면하고 굉장히 높은 전압 차이가 생기면 공기가 절연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전류가 쫙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 띠 간격, 공기 안에 있는 분자들의 띠 간격을 뛰어넘어서 이 전압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체랑 부도체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부도체랑 반도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도체는 아까 전도띠랑 원자가띠랑 딱 붙어 있는 거였었죠. 띠 간격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요거의 중간이 있어요. 반도체가 있어요. 반도체. 얘는 뭐냐면 반은 도체고 반은 절연체예요. 그러면 띠 간격이 아까 도체는 0, 절연체는 크다. 그러면 반도체는 어느 정도 있지만 좁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띠 간격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반도체고 어디까지가 절연체다 이런 기준은 명확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어요. 대충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건 반도체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절연체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반도체로 주로 분류되는 애들은 띠 간격이 좁은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띠 간격이 좁은데 왜 반도체가 되느냐? 이거는 가장 큰 이유는 열 때문이에요. 열. 뜨거운 거, 열. 그러니까 띠 간격이 넓으면은 전자가 위로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띠 간격이 좁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그냥 보통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 요 정도에서도 열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위로 탁 올라갈 수가 있어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열 에너지에 의해서. 그러면 이때 전류가 잘 흐르겠죠. 다시 온도를 낮춰서 열 에너지를 다 제거해주면 얘네들이 다시 내려오겠죠.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온도가 좀 올라가면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전기 전도성이 안 좋아진 이런 특징을 가져요. 요거 반도체가 아주 미세하게 전류를 조건에 따라서 전류를 잘 흐르게 했다가 잘 흐르지 않게 했다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처럼 쓰는 거예요. 1 흐르면 1, 안 흐르면 0. 그렇게 해서 1과 0을 가지고서 이 반도체를 만들고 전류가 흐르는 거에 따라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전자 장비를 사용해서 1010 이걸 이용해서 무슨 신호 처리를 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반도체 산업이라고 부르죠. 이것 때문이에요. 왜 반도체라고 부르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이제 부도체, 반도체 여기 도체, 부도체, 반도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원자가 띠랑 전도띠랑 어떻다 그랬어요? 붙어 있다 그랬죠. 자, 원자가 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띠틈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도체는요? 절연체라고 부르죠. 이 띠틈이 넓습니다.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띠틈이 좁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띠틈이 없으면 도체죠. 그래서 띠틈이 좁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띠틈이 0이니까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아주 쉽게 이동합니다. 자, 부도체 같은 경우에 띠틈이 넓으니까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기가 어렵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띠 전자가 상황에 따라 전도띠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와 반도체 사이에 이 전기 특성이 다른 이유는 요 띠틈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잘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교과서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선생님 설명 듣고 나서 교과서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교과서 꼭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